요즘 시장 보면 최고치다, 신고가다 하는데 마음 한구석은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의 지혜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는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그의 조언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왜 하필 워런 버핏의 조언이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숫자 20%에 담겨 있습니다. 1965년부터 지금까지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BRKA는요, 시장 평균인 S&P 500 수익률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연평균 20%라는 정말 이제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해 왔거든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550만 퍼센트. S&P 500이 3만 9천% 오를 동안에요.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죠.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겨온 그의 통찰력,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의 온갖 흥망성쇠를 다 겪어본 그가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AI 주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빚은 점점 쌓여가고 시장 전체가 몇몇 거대 기업에만 목을 메고 있는 지금 이 상황 말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에겐 그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버핏이 가장 먼저 경고등을 켜는 부분, 바로 부채입니다. 특히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행위, 우리가 흔히 B2라고 부르는 게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장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빚으로 쌓아 올린 시장이죠. 그러니까 실제 성장하는 속도보다 빌린 돈으로 부풀려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러다 거품이 펑 하고 터지면 그 충격은 누가 받겠어요? 바로 우리 투자자들 몫이 되는 거죠. 버핏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시장에선 정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장이 변덕을 부릴 때 빚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버핏은 우리한테 미스터 마켓이라는 아주 변덕스러운 동업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래요. 이 친구 완전 조울증 환자예요. 어떤 날은 신나서 찾아와서는 우리 회사를 말도 안 되는 비싼 값에 사겠다고 하고, 또 어떤 날은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헐값에 팔라고 난리죠. 자, 여러분은 이 변덕스러운 동업자의 감정 기복에 덩달아 춤을 추시겠어요? 아니면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사업 가치를 안다 하면서 오히려 그 변덕을 역이용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경고가 빚이었죠? 두 번째는 쏠림 현상, 바로 집중입니다. 지금 시장은 마치 몇 개의 거대한 기둥이 전체 건물을 아슬아슬하게 떠받치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뭐 이런 상위 10개 기업이 S&P 500 전체 가치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490개 회사가 3분의 1을 나누어 갖는 셈이죠. 이게 닷컴 버블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거인들 중에 딱 하나만 살짝 삐끗해도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버핏의 통찰이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한 100년 전으로 가볼까요? 그때 모두가 자동차가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외쳤죠.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당시 자동차 회사가 2,000개가 넘었다는 사실 아세요? 그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회사는 단 3곳뿐입니다. 자, 2,000개 중에서 진짜 승자 3곳을 어떻게 골라내죠? 지금 AI 열풍도 똑같지 않을까요? AI가 미래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바로 이 AI 주식이 미래의 승자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버핏이 늘 강조하는 게 바로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놀라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원칙이에요. 내가 수영 못하면 깊은 물에 안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 잘 모르는 기술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저거 대박이야 라고 해도 말이죠. 세 번째 경고는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 보여주는 버핏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고평가 문제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버핏 지표입니다. 개념은 간단해요. 한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소득, 즉 GDP를 그 나라의 연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버핏 지표는 이 연봉 대비 주식시장이라는 자산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주 직관적인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표가요, 역사적 평균치보다 무려 69%나 높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돌이켜보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런 수준의 고평가 뒤에는 항상 큰 조정이 따라왔어요. 말 그대로 경고등에 빨간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 신호가 켜진 시장에서 버핏이 제시하는 탈출구가 바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살 때 제값 다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최소 30%는 할인된 가격, 그러니까 70만 원 이하에 사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원칙이에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원금을 지켜줄 쿠션을 미리 확보해 두는 거죠. 버핏은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다리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주 안정적인 회사는 시골에 있는 튼튼한 돌다리 같은 거예요. 작은 트럭이 지나가니까 안전마진이 좀 작아도 괜찮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AI 주식 같은 건 어때요? 이건 마치 그랜드 캐년 양쪽 절벽을 잇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아요. 하중 1만 파운드짜리 다리에 9,800파운드짜리 트럭이 지나가는 격이죠. 한번 삐끗하면 그대로 추락이잖아요. 당연히 훨씬 더 두둑한 안전마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건 시장이 점점 도박판처럼 변해가는 현상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버핏의 해법은 정말 의외일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단기 매매, 그러니까 단타가 엄청 늘었고요. 옵션 거래 같은 투기적인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죠. 이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장기적인 동업이 아니라 단기적인 게임으로 보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버핏이 이런 제안을 해요. 20칸짜리 펀치 카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주식 투자는 딱 20번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약이 걸려 있다면 다음번 투자 버튼을 누를 때 얼마나 신중해지겠어요?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하게 될 겁니다. 이 펀치카드의 구멍을 왜 아껴 써야 하냐고요? 버핏은 1983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도하게 활동적인 주식시장은 기업의 소매치기다. 무슨 뜻이겠어요? 사고팔고를 자주 하면 할수록 수수료, 세금으로 내 돈이 슬금슬금 사라진다는 거죠. 결국 내 주머니를 터는 소매치기나 다름없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가만히 있는 것의 힘을 보여주는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죠. 피델리티에서 자기 고객들 수익률을 분석해 봤더니 가장 성과가 좋았던 투자자들은 두 부류였다고 해요. 하나는 자기가 계좌를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사람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지만 최고의 전략이 때로는 그저 좋은 기업을 사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버핏의 눈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 켜진 4가지 위험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빚, 쏠림, 고평가, 그리고 투기.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에 휩쓸려서 단기 게임에 베팅하는 투기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훌륭한 기업의 동업자가 되어서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의 그 소중한 20칸짜리 펀치카드, 그 첫 번째 구멍은 과연 어디에 뚫으시겠습니까?